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시간을 다르게 느끼기 시작한다. 예전에는 미래가 길게 펼쳐져 있는 것처럼 느꼈는데, 어느 날부터는 남은 시간이 계산 가능해진다. 하고 싶은 것이 생기면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아니면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이 먼저 든다.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된다. 인생은 계속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정리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무언가를 더 얻으려고 한다. 더 벌고, 더 넓은 집으로 옮기고, 더 안정적인 상태에 도달하려 한다. 그러면 마음이 편해질 거라 믿는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목표에 가까워질수록 마음은 더 불안해진다. 부족해서 불안한 것이 아니라 충분해질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에 불안해진다. 이제 더 이상 핑계가 없어진다. 정년 퇴직 후 몇 해가 지난 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평생 성실하게 살았다. 가족을 부양했고, 집을 마련했고, 노후 자금도 준비했다. 은퇴하던 날 주변 사람들은 말했다. 이제 편하게 살면 된다고.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살라고. 그 말은 틀리지 않아 보였다. 실제로 처음 1년은 괜찮았다. 늦잠도 자고 여행도 다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아침에 눈을 뜨는 일이 점점 버거워졌다. 특별히 힘든 일은 없었지만 하루를 시작할 이유도 없었다. 사람을 만나도 대화는 겉돌았고 집에 돌아오면 더 공허해졌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지금 이 상태가 사람들이 말하던 행복인가? 어느 날 밤 잠이 오지 않아 영상을 넘기다 한 문장을 보게 됐다.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고통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고통을 견디는 능력이다. 말한 사람은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였다. 그는 그 영상을 끝까지 보았다. 자극적인 말은 없었고 위로하려 들지도 않았다. 대신 이상하게 마음이 가라앉았다. 마치 누군가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말로 설명하지 못했던 생각을 대신 정리해주는 느낌이었다. 쇼펜하우어는 젊은 시절부터 인간의 삶을 낙관적으로 보지 않았다. 그렇다고 절망에 빠진 인물도 아니었다. 그는 단지 삶을 있는 그대로 보려고 했다. 인간은 왜 만족하지 못하는지, 왜 원하는 것을 얻고도 다시 불안해지는지, 왜 나이가 들수록 공허해지는지. 그는 그 이유를 외부에서 찾지 않았다. 사회도, 제도도, 타인도 아니었다. 원인은 인간 자신에게 있다고 보았다. 1818년 30살의 쇼펜하우어는 자신의 대표작을 세상에 내놓았다. 그는 이 책이 큰 반향을 일으킬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다. 책은 거의 팔리지 않았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바뀌지 않았다. 그는 실패했다. 적어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랬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다. 그가 가장 몰입했고 가장 충만함을 느꼈던 시기는 바로 그 실패의 시간이었다는 사실이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글을 쓰던 그 시간만큼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그 경험을 통해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한다.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고통 그 자체가 아니라 고통이 사라질 것이라는 기대라는 사실이다. 기대가 클수록 실망은 커진다. 기대가 무너질 때 사람은 고통을 2배로 느낀다. 그래서 그는 행복을 목표로 삼지 않았다. 대신 고통을 피하지 않는 방법을 생각했다. 이 지점에서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삶을 하나의 구조로 설명한다. 인생은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진자와 같다고. 원하는 것이 없을 때는 고통스럽고 원하는 것을 얻으면 잠시 만족하지만 곧 지루해진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욕망을 만들어낸다. 이 반복은 멈추지 않는다. 문제는 이 구조를 모르고 살 때다. 사람들은 이 흔들림이 언젠가는 끝날 거라 믿는다. 하지만 끝나지 않는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고통은 특별한 불행을 뜻하지 않는다. 실패, 가난, 질병 같은 극적인 사건만을 말하는 것도 아니다. 그가 말한 고통은 훨씬 일상적이다. 불안, 초조, 부족함, 비교,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허전함. 이유는 분명하지 않지만 계속 마음을 누르는 감각. 그는 이것이 인간의 기본 상태라고 보았다. 삶이 잘못 흘러가서가 아니라
삶이 원래 그렇기 때문에 생기는 상태라고. 그래서 그는 인간의 삶을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진자에 비유했다. 무언가를 원할 때 우리는 고통스럽다. 아직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것을 목표로 삼고 그 목표를 향해 움직인다. 그리고 마침내 손에 넣는다. 그 순간 잠깐 안도한다. 하지만 오래 가지 않는다. 곧 익숙해지고 더 이상 설레지 않고 마음은 다시 비어간다. 이것이 권태다. 권태는 아무 일도 없는 상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고통만큼이나 견디기 어렵다. 그래서 사람은 다시 욕망을 만들어낸다. 더 큰 목표, 더 새로운 자극, 더 강한 기대. 그렇게 진자는 다시 고통 쪽으로 움직인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조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번 목표만 이루면 괜찮아질 거라 믿는다. 지금의 불안은 일시적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된다. 불안은 사라지지 않고 모양만 바뀐다는 것을. 젊을 때는 돈과 미래가 불안하고, 중년에는 책임과 관계가 불안하고, 노년에는 건강과 고독이 불안하다. 대상만 달라질 뿐 불안 자체는 계속된다. 쇼펜하우어는 이 사실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그는 고통을 제거하려 하지 않았다. 대신 고통을 과장하지 않는 법을 배웠다. 고통이 오면 이렇게 생각했다. 이것은 예외가 아니라 삶의 일부다. 이 생각 하나만으로도 고통은 덜 날카로워진다. 고통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사람을 가장 괴롭히는 것은 고통 그 자체가 아니라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라는 질문이다. 쇼펜하우어는 그 질문을 지워버렸다. 그러자 고통은 여전히 있었지만 사람을 무너뜨리지는 못했다. 이 지점에서 그는 혼자 있는 삶을 선택한다. 베를린을 떠나 프랑크푸르트로 옮긴 뒤 그는 의도적으로 조용한 삶을 살았다. 사람들과 거리를 두었고 사회적 관계를 최소한으로 유지했다. 많은 이들은 그것을 외로움이라 불렀지만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사람들 속에 있을 때 더 쉽게 지치고 흔들린다고 느꼈다. 기대와 평가, 비교와 소음이 끊임없이 따라왔기 때문이다. 그는 하루의 리듬을 거의 바꾸지 않았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글을 쓰고 산책을 하고 책을 읽었다.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었지만 그 안에는 예측 가능함이 있었다. 예측 가능함은 불안을 줄인다. 내일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은 안정된다. 그는 삶을 단순하게 유지함으로써 불필요한 감정의 소모를 줄였다. 사람들은 흔히 혼자 있는 시간을 실패의 결과로 받아들인다. 관계가 줄어든 것을 부족함으로 느끼고 연락이 뜸해진 것을 버림받음으로 해석한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다르게 보았다. 혼자는 상태가 아니라 능력이라고. 혼자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은 타인에게 과도한 기대를 하지 않는다. 기대가 줄어들면 실망도 줄어든다. 관계는 가벼워지고 감정은 덜 소모된다. 이 점은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진다. 젊을 때는 관계가 많아도 감당할 체력이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된다. 모든 관계를 유지할 수는 없다는 것을. 그때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불안해진다. 필요 이상으로 관계에 매달리고 필요 이상으로 인정받으려 한다. 반대로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관계를 선택할 수 있다. 필요 없는 관계를 정리하고 꼭 필요한 사람만 남긴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차가움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오히려 정직함에 가깝다고 보았다. 타인은 나를 완전히 이해해 줄 수 없고 나 또한 타인을 완전히 채워줄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태도. 이 태도가 없으면 관계는 항상 실망으로 끝난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또 하나의 결론에 도달한다. 사람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고통도 고독도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것보다 더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은 당연하다는 생각이다. 자식은 이렇게 해야 한다는 생각, 배우자는 이래야 한다는 생각, 인생은 이쯤 되면 안정되어야 한다는 생각. 이런 생각들이 현실과 어긋날 때 사람은 분노하고 좌절한다. 그래서 그는 말했다. 당연한 것은 세상에 없다. 이 말을 받아들이는 순간
삶은 갑자기 달라진다. 자식이 연락해 오지 않아도 배신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도 억울해지지 않는다. 모든 것은 원래 그렇게 흘러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감정은 한결 가벼워진다. 그는 이것을 소극적 행복이라 불렀다. 무언가를 얻어서 느끼는 기쁨이 아니라 고통이 잠시 멈춘 상태를 알아차리는 능력. 특별한 일이 없는 하루, 큰 걱정 없이 지나간 저녁, 혼자 있어도 불안하지 않은 시간. 이런 순간들이 쌓여서 삶은 유지된다. 요란하지 않지만 무너지지도 않는다. 말년에 이르러 그는 세상의 인정을 받았다. 책은 읽히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그를 찾았다. 하지만 그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같은 산책을 했고 같은 시간에 글을 썼다. 명성은 그의 삶을 바꾸지 못했다. 이미 기대를 내려놓았기 때문이다. 인정받는 것도 잊히는 것도 삶의 일부일 뿐이었다. 그는 조용히 생을 마쳤다. 큰 장면도 극적인 마지막 말도 없었다. 다만 끝까지 자신이 선택한 방식으로 살았다는 사실만 남았다. 누군가를 만족시키기 위해 살지 않았고 세상에 보상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비교적 평온할 수 있었다. 이 이야기가 특별한 해답을 주지는 않는다. 인생의 고통을 없애주지도 않는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진다. 삶이 힘든 이유는 우리가 약해서가 아니라 삶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이다. 고통은 제거 대상이 아니라 동반자이고 고독은 실패가 아니라 능력이며 기대는 희망이 아니라 부담일 수 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삶은 갑자기 좋아지지는 않는다. 다만 더 이상 과도하게 아프지 않게 된다.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하다. 사람은 보통 인생이 힘들어질수록 해답을 찾으려 한다.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어떤 선택을 하면 이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묻는다. 하지만 쇼펜하우어가 내린 결론은 달랐다. 바꿔야 할 것은 상황이 아니라 상황을 대하는 태도라는 것이다. 삶은 생각보다 잘못 흘러가고 있지 않다. 다만 우리가 삶에 요구하는 것이 너무 많을 뿐이다. 그는 기대를 가장 위험한 감정으로 보았다. 기대는 희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실망을 미리 예약하는 행위에 가깝다. 기대가 크면 클수록 현실은 늘 부족해 보인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상대가 내 기대에 맞춰주지 않을 때 우리는 쉽게 상처받는다. 하지만 그 상처는 상대가 준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이 점에서 인간이 스스로를 괴롭히는 존재라고 보았다. 나이가 들수록 이 사실은 더 분명해진다. 젊을 때는 기대가 있어도 다시 시도할 체력이 있다. 실패해도 만회할 시간이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르다. 관계도, 기회도, 몸 상태도 점점 줄어든다. 이때도 여전히 젊은 시절과 같은 기대를 품고 있다면 삶은 견디기 어려워진다. 쇼펜하우어가 노년에 평온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했다. 그는 이미 오래전에 기대를 내려놓았기 때문이다. 그의 일상은 단조로웠다. 아침에 일어나 글을 쓰고 산책을 하고 책을 읽었다. 누군가에게 보여줄 삶이 아니었고 성과를 증명해야 할 이유도 없었다. 그는 자신의 하루가 타인에게 흥미롭지 않다는 사실을 전혀 문제 삼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이 자유라고 느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삶, 비교되지 않아도 되는 삶, 평가받지 않아도 되는 삶. 그는 그 상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만큼만 살았다. 이 지점에서 그의 생각은 오해를 받기 쉽다.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말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은 포기가 아니다. 선택에 가깝다.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내려놓을지 스스로 정하는 태도다. 모든 욕망을 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욕망이 나를 끌고 다니게 두지 말라는 뜻이다. 삶의 주도권을 다시 가져오라는 말이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완전히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다. 대신 덜 불행해질 수는 있다고 말했다. 이 차이는 크다. 완전한 행복을 목표로 삼으면 삶은 항상 실패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덜 불행해지는 것을 목표로 삼으면
삶은 감당 가능한 것이 된다. 오늘이 어제보다 조금 덜 힘들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런 기준은 삶을 조용히 지속 가능하게 만든다. 그는 마지막까지 삶을 미화하지 않았다. 죽음 앞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죽음을 특별한 의미로 포장하지 않았고 극복의 대상으로 삼지도 않았다. 그것 역시 삶의 일부라고 보았다. 태어났듯이 사라지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그래서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반기지도 않았다.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사람들은 흔히 이런 삶을 쓸쓸하다고 말한다. 혼자 살고 큰 관계 없이 지내고 조용히 늙어간 삶. 하지만 쓸쓸함은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내부 상태에서 온다.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공허한 사람은 쓸쓸하고 혼자 있어도 안정된 사람은 쓸쓸하지 않다. 쇼펜하우어는 후자에 가까웠다. 그는 혼자였지만 자신과 떨어져 있지 않았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삶이 갑자기 달라질 것 같지는 않다. 여전히 불안은 생길 것이고 여전히 허전한 날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는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감정들이 나타날 때 예전처럼 당황하지 않게 된다. 왜 이런 감정이 생기는지, 어디서 오는지 알기 때문이다. 이해는 고통을 없애지는 못하지만 고통을 관리 가능하게 만든다. 삶은 끝까지 완벽해지지 않는다. 관계도, 나 자신도, 상황도 늘 어딘가 부족하다. 쇼펜하우어는 그 부족함을 메우려 하지 말고 그 상태를 기준으로 살아가라고 말한다. 그러면 삶은 더 이상 끊임없는 보완 작업이 아니라 유지의 문제가 된다. 유지할 수 있는 삶은 무너지지 않는다. 조용한 하루, 큰 사건 없이 지나간 시간, 설명할 필요 없는 저녁.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삶은 생각보다 오래 버틴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게 된다. 행복을 얻지는 못했지만 불행에 지배당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그것이면 충분하다는 사실을.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남긴 삶의 태도다. 희망을 부풀리지 않고 절망에 빠지지도 않는 태도. 기대를 낮추고 감정을 관리하며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는 태도. 삶을 이기려 하지 않고 삶과 협상하는 태도. 그 태도는 조용하지만 오래 간다. 시간이 더 흐르면 삶은 점점 단순해진다. 선택지는 줄어들고 관계는 압축되고 몸은 예전 같지 않다. 이때 많은 사람들은 불안해진다. 잃어가는 것이 많아졌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반드시 나쁜 변화는 아니다. 삶이 단순해진다는 것은 감당해야 할 것도 줄어든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변화 그 자체가 아니라 여전히 과거의 기준으로 현재를 평가하려는 태도다. 젊을 때의 기준을 그대로 붙잡고 있으면 현재의 삶은 항상 부족해 보인다. 예전만큼의 체력도 없고 예전만큼의 기회도 없고 예전만큼의 관심도 받지 못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비교가 시작된다. 과거의 나와 비교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한다. 쇼펜하우어는 비교를 인간을 가장 쉽게 불행하게 만드는 습관으로 보았다. 비교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고 언제나 자신을 열등한 위치에 놓는다. 그래서 그는 삶의 기준을 안으로 옮기라고 말한다. 사회적 성공이나 타인의 평가가 아니라 하루를 감당할 수 있는지, 마음이 과도하게 흔들리지 않는지, 불필요한 감정 소모가 줄어들고 있는지. 이런 기준으로 삶을 보면 인생은 실패처럼 보이지 않는다. 크게 성공하지 않았더라도 크게 무너지지 않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노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은 회복력보다 수용력이다. 다시 올라가려는 힘이 아니라 내려가는 흐름을 받아들이는 힘이다. 쇼펜하우어는 이 점에서 현실적이었다. 인생은 후반으로 갈수록 확장되지 않는다. 대신 정리된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남은 시간은 계속 저항의 연속이 된다. 받아들이면 저항이 줄어들고 에너지는 남는다. 그는 사람들에게 더 강해지라고 말하지 않았다. 더 많이 견디라고도 하지 않았다. 대신 덜 기대하라고 말했다. 기대를 줄이면 실망도 줄어든다.
실망이 줄어들면 분노도 줄어든다. 분노가 줄어들면 관계는 덜 상처 입는다. 이렇게 삶은 연쇄적으로 가벼워진다. 이 변화는 작아 보이지만 시간이 쌓이면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바꾼다. 하루를 마칠 때 특별한 일이 없었다는 사실이 오히려 안도감으로 느껴지는 순간이 있다. 누군가에게 증명할 필요도 없고 설명할 필요도 없고 후회할 만한 일도 없는 하루. 쇼펜하우어가 말한 평온은 바로 이런 상태에 가깝다. 기쁨이 폭발하는 순간이 아니라 마음이 조용히 유지되는 시간. 삶을 돌아보면 가장 괴로웠던 순간들은 대개 지나치게 기대했던 시기였다. 관계에서, 일에서, 미래에서. 반대로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시기들은 기대가 낮았던 때였다. 잘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그럴 수 있다고 받아들였던 시기. 쇼펜하우어는 이 차이를 정확히 짚어냈다. 그래서 그의 말은 차갑게 들리지만 오래 남는다. 이제 삶을 다시 정의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덜 흔들리는 것. 더 많이 얻는 것이 아니라 덜 잃는 것. 더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덜 불행해지는 것. 이 기준으로 보면 삶은 여전히 유지할 만하다. 완벽하지 않지만 견딜 수 있다. 결국 삶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관리해야 할 상태에 가깝다. 쇼펜하우어는 이 사실을 일찍 알았고 그에 맞게 살았다. 그래서 그는 특별한 구원을 약속하지 않았지만 현실적인 길을 보여주었다. 크게 흔들리지 않고 과도하게 기대하지 않으며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딜 수 있는 삶. 그 삶은 조용하지만 오래 간다. 이 글을 듣고 난 뒤에도 삶은 그대로일 것이다. 해야 할 일은 여전히 있고 걱정도 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한 가지는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상태가 비정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 삶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기준이 과도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삶은 조금 가벼워진다. 더 이상 완벽해질 필요가 없어진다. 그저 오늘을 무사히 넘기는 것으로 충분해진다. 쇼펜하우어는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아마 많은 날들이 그 말에 동의하게 될 것이다. 삶이 길어질수록 사람은 점점 조용해진다. 말수가 줄어들고 설명하고 싶은 욕구도 사라진다. 예전에는 이해받고 싶어서 애썼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이해받지 않아도 괜찮아진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평온은 바로 이 지점에 가까웠다. 세상과의 긴장이 완전히 풀린 상태는 아니지만 불필요한 마찰이 줄어든 상태. 더 이상 모든 일에 반응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다. 그는 인간이 끊임없이 의미를 찾으려는 존재라는 점을 경계했다. 의미는 삶을 지탱해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삶을 과도하게 무겁게 만든다.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견뎌야 하는지, 이 질문에 집착할수록 삶은 버거워진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보았다. 삶은 반드시 특별한 이유를 가져야만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이유 없이 흘러가도 되는 시간들이 있다. 그 시간을 허용하지 않으면 인생은 숨 돌릴 틈이 없다. 많은 사람들은 노년에 접어들수록 자신이 쓸모없어졌다고 느낀다.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고 필요로 하는 사람이 적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는 쓸모없음이 반드시 불행은 아니다. 오히려 쓸모라는 기준에서 벗어나는 순간 삶은 비로소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다. 누군가에게 필요해지기 위해 살지 않아도 되는 상태. 그 상태는 불안하지만 동시에 자유롭다. 그는 인간이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는데 평생이 걸린다고 보았다. 젊을 때는 인정받기 위해 살고 중년에는 책임을 감당하느라 살고 노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묻게 된다. 이제 나는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하면 노년은 공허해진다. 쇼펜하우어는 그 답을 단순하게 정리했다. 더 이상 누구를 위해서도 살지 않아도 된다. 이제는 자기 자신과 함께 살아가면 된다. 이 말은 이기적으로 들릴 수 있다. 하지만 그는 이기심과 자기 보존을 구분했다. 자기 보존은 타인을 해치지 않으면서 스스로를 소진시키지 않는 태도다. 평생 타인을 위해 자신을 소모해왔다면 노년에는 자신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보상이 아니라
균형이다. 그의 삶이 조용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욕망을 최소화했기 때문이다. 그는 더 큰 집을 원하지 않았고, 더 많은 관계를 만들지 않았고, 더 많은 성취를 증명하려 하지 않았다. 그 대신 유지 가능한 하루를 선택했다. 몸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리, 반복 가능한 일상. 이 선택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소박했지만 내면에서는 안정으로 이어졌다. 삶이 안정된다고 해서 기쁨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기쁨의 형태가 달라진다. 큰 성취에서 오는 흥분이 아니라 별일 없는 하루에서 오는 안도감. 누군가의 인정보다 스스로에 대한 신뢰. 쇼펜하우어는 이 변화를 성숙이라고 보았다. 욕망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욕망에 끌려다니지 않게 된 상태. 시간이 더 지나면 사람은 결국 죽음을 생각하게 된다. 쇼펜하우어는 죽음을 회피하지 않았다. 그러나 두려움의 대상으로 키우지도 않았다. 죽음은 삶의 실패가 아니라 삶의 마침표에 가깝다고 보았다. 음악이 끝나면 박수가 나오듯 삶이 끝나면 침묵이 온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 관점은 죽음을 가볍게 만들지는 않지만 과도하게 무겁게도 만들지 않는다. 그는 마지막까지 삶을 평가하지 않았다.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의미가 있었는지 따지지 않았다. 그런 질문 자체가 인간이 만들어낸 틀이라고 보았다. 그는 단지 이렇게 정리했다. 많이 기대하지 않았고, 크게 흔들리지 않았고, 가능한 한 조용하게 살았다. 그것이면 충분했다. 이 글을 끝까지 듣고 나면 삶이 달라질 것 같지는 않다. 여전히 반복은 이어지고 불안은 다시 생길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 이 상태가 비정상이 아니라는 것. 삶이 늘 이렇게 흘러간다는 것. 그리고 그 흐름을 거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쇼펜하우어가 남긴 것은 위로가 아니라 기준이다. 더 나아져야 한다는 기준이 아니라 이 정도면 괜찮다는 기준. 그 기준이 생기면 삶은 덜 조급해진다. 그리고 덜 조급해진 삶은 생각보다 오래 버틴다. 삶의 끝으로 갈수록 사람은 점점 많은 것들을 내려놓게 된다. 처음에는 원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내려놓는다. 체력, 역할, 관계, 속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된다. 내려놓는 일이 반드시 상실만은 아니라는 것을. 어떤 것들은 붙잡고 있을 때보다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제자리를 찾는다. 쇼펜하우어는 삶을 완성해야 할 과제로 보지 않았다. 인생을 통해 무엇을 증명해야 한다고도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충분히 많은 조건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후반부에는 덧붙이는 것보다 빼는 일이 더 중요해진다. 해야 할 일을 늘리기보다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구분하는 능력. 그것이 삶을 오래 유지하게 만든다. 사람을 지치게 하는 것은 큰 불행보다 작은 과잉이다. 과도한 기대, 과도한 책임, 과도한 비교. 이 세 가지가 겹치면 삶은 쉽게 무거워진다. 쇼펜하우어는 이 과잉을 줄이는 데 집중했다. 그는 세상을 바꾸려 하지 않았고 사람들을 설득하려 하지도 않았다. 대신 자신의 하루를 관리했다. 하루를 감당할 수 있으면 인생도 감당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노년의 평온은 특별한 깨달음에서 오지 않는다. 대개는 포기와 수용의 반복 속에서 만들어진다. 더 이상 애쓰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하나씩 구분해내는 과정. 그 과정이 끝나갈 즈음 사람은 비로소 자신에게 남은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그것은 대개 아주 단순하다. 숨 쉬는 일, 걷는 일, 생각하는 일, 그리고 조용히 하루를 보내는 일. 쇼펜하우어가 말한 고독은 이 단순함을 견디는 상태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을 불안해하지 않는 능력. 침묵 속에서도 스스로를 잃지 않는 태도. 이 고독은 사람을 멀어지게 하지 않는다. 오히려 필요 없는 소음을 걷어내고 삶의 윤곽을 또렷하게 만든다. 인생은 끝까지 설명되지 않는다. 왜 이런 삶을 살았는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끝내 답이 나오지 않는 질문들이 남는다.
쇼펜하우어는 그 질문들에 집착하지 않았다. 답이 없는 질문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택했다. 그 선택이 삶을 가볍게 만들지는 않았지만 과도하게 무겁게 만들지도 않았다.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삶에 대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순간이 온다. 잘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나치게 기대하지는 않았다. 크게 얻은 것은 없지만 크게 무너지지도 않았다. 그 정도면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상태. 쇼펜하우어는 그 상태를 평온이라고 불렀다. 삶은 끝까지 우리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하다.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책임지고 나머지는 흘려보내는 일. 이 단순한 태도가 삶을 오래 지탱한다. 이 글이 끝난 뒤에도 일상은 계속될 것이다. 해야 할 일은 여전히 있고 마음은 다시 흔들릴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이 흔들림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 삶이 원래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구조 안에서도 충분히 조용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쇼펜하우어는 삶을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았다. 대신 삶과 싸우지 말라고 했다. 이기려 들지 말고 도망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견디라고 했다. 그 태도는 화려하지 않다. 하지만 오래간다. 그리고 결국 그 오래감이 삶을 지탱한다. 조용히 하루를 마칠 수 있다면 그날은 이미 충분하다. 조용히 하루를 마칠 수 있다면 그날은 이미 충분하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삶의 기준은 바로 여기에 있었다. 특별하지 않아도 되고 의미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하루. 그런 날들이 이어질수록 삶은 조금씩 안정된다. 사람은 흔히 인생의 마지막에 무엇이 남을지를 걱정한다. 성취, 명성, 관계, 기억.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다른 질문을 던졌다. 무엇을 덜 짊어지고 떠날 수 있는가? 그는 인생의 끝에서 무언가를 쌓아 올린 사람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은 사람으로 남았다. 그 선택이 그를 평온하게 만들었다. 삶의 후반부의 가장 위험한 감정은 조급함이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수록 사람은 서두른다. 아직 해야 할 것이 많고 증명해야 할 것이 남아있다고 느낀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그 조급함이야말로 마지막까지 사람을 괴롭히는 감정이라고 보았다. 인생은 끝나기 전까지 완성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완성하려 들지 말고 유지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유지란 거창한 일이 아니다. 몸이 허락하는 만큼 움직이고 마음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생각하고 관계도 지나치게 늘리지 않는 것. 하루가 무너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일. 이 단순한 태도가 삶을 끝까지 끌고 간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삶과의 협상이라고 불렀다. 인생을 이기려 들지 않고 인생과 싸우지 않으며 그저 함께 버티는 태도. 그는 삶을 긍정하라고 말하지 않았다. 대신 삶을 오해하지 말라고 했다. 인생은 본래 불완전하고 만족스럽지 않으며 반복적이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삶은 언제나 실패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이 구조를 이해하면 삶은 실패가 아니라 과정이 된다. 완성되지 않아도 되는 과정.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더 이상 모든 질문에 답을 찾지 않는다. 어떤 질문들은 답이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 왜 이런 삶을 살았는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끝내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남는다. 쇼펜하우어는 그 불완전함을 견디는 능력이 곧 성숙이라고 보았다. 모든 것을 이해하지 않아도 삶은 계속될 수 있다. 그의 삶은 화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자신의 기준을 잃지 않았다. 남과 비교하지 않았고 세상의 보상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삶에 대한 원망이 크지 않았다. 그는 그저 이렇게 정리했다. 많이 기대하지 않았고 필요 이상으로 애쓰지 않았으며 가능한 한 조용하게 살았다. 그것이면 충분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지금도 삶은 여전히 불완전할 것이다. 걱정은 남아있고 마음은 가끔 흔들릴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이 상태가 비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삶이 원래 이런 리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리듬 속에서도 충분히 견딜 수 있다는 것을. 쇼펜하우어가 남긴 것은 희망이 아니라 기준이었다. 더 나아져야 한다는 기준이 아니라 이 정도면 괜찮다는 기준. 그 기준이 생기면 삶은 덜 조급해지고 덜 아프다. 그리고 덜 아픈 삶은 생각보다 오래 이어진다. 오늘 하루가 특별하지 않아도 괜찮다. 큰 기쁨이 없어도 괜찮다. 무너지지 않고 지나갔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가장 조용한 삶의 완성이다. 삶의 마지막에 가까워질수록 사람은 점점 질문을 바꾼다. 예전에는 무엇을 더 얻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면 이제는 무엇을 덜 아프게 지나갈 수 있는지를 묻는다. 쇼펜하우어의 사유는 바로 이 지점에서 힘을 가진다. 그는 삶을 밝게 만들겠다고 약속하지 않는다. 대신 삶을 견딜 수 있게 만든다. 사람이 가장 힘들어지는 순간은 현실이 잘못되었다고 느낄 때다. 왜 나는 이 나이에 이런 상태인가? 왜 내 인생은 기대만큼 오지 않았는가? 왜 나는 아직도 만족하지 못하는가? 이 질문들은 삶을 바꾸지 못한 채 마음만 갉아먹는다. 쇼펜하우어는 이 질문 자체가 잘못 설정되었다고 보았다. 인생은 애초에 만족을 약속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삶을 평가하지 말라고 했다. 잘 살았는지, 실패했는지, 의미가 있었는지 따지는 순간 삶은 법정에 서게 된다. 판결을 기다리는 삶은 늘 불안하다. 반대로 평가를 멈추면 삶은 그저 흘러가는 상태가 된다. 흘러가는 상태는 완벽하지 않지만 버틸 수 있다. 그는 노년을 준비하라고 말하지 않았다. 노년을 받아들이라고 말했다. 준비는 통제를 전제로 하지만 받아들임은 조정을 전제로 한다. 조정은 훨씬 현실적이다. 오늘의 몸 상태에 맞춰 속도를 낮추고, 오늘의 마음 상태에 맞춰 기대를 줄이고, 오늘의 관계에 맞춰 거리를 조절하는 것. 이 조정이 쌓이면 삶은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쇼펜하우어가 끝까지 지키려 했던 것은 자기 자신과의 거리였다. 자신을 과도하게 몰아붙이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무책임하게 방치하지도 않았다. 그는 자신을 관리했다. 감정이 지나치게 커지지 않도록, 욕망이 앞서가지 않도록, 비교가 깊어지지 않도록. 이 관리가 그를 차분하게 만들었다. 삶을 이렇게 바라보면 실패라는 단어는 힘을 잃는다. 실패는 목표가 있을 때만 성립한다. 그러나 목표가 아니라 상태를 관리하는 삶에서는 실패 대신 흔들림이 있을 뿐이다. 흔들릴 수는 있다. 다만 넘어지지 않으면 된다. 쇼펜하우어는 그 선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의 말이 오래 남는 이유는 위로하지 않기 때문이다. 달콤한 희망을 주지 않고 쉽게 공감해 주지도 않는다. 대신 조용히 기준을 바꿔준다. 그 기준이 바뀌는 순간 삶은 이전과 같은 상태임에도 다르게 느껴진다. 같은 하루가 덜 무겁게 지나간다. 이제 삶을 다시 바라볼 수 있다. 더 잘 살지 않아도 된다. 더 특별해지지 않아도 된다. 다만 감당 가능한 속도로, 감당 가능한 감정으로 하루를 넘기면 된다. 쇼펜하우어는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았다. 삶은 끝까지 우리를 시험한다. 불안은 사라지지 않고 공허도 다시 찾아온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들이 낯설지 않다. 삶의 일부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 알미 삶을 바꾸지는 않지만 삶에 휘둘리지 않게 만든다. 결국 남는 것은 거창한 의미가 아니다. 무너지지 않고 지나온 시간들, 크게 기대하지 않았던 태도,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딜 수 있었던 순간들. 그것들이 쌓여 한 사람의 삶이 된다. 쇼펜하우어는 그 삶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 말은 생각보다 오래 유효하다. 삶을 오래 살아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더 이상 바꾸려 하지 않게 된다. 예전에는 나 자신을 바꾸고, 상황을 바꾸고, 관계를 바꾸려 했었다. 그때는 바꾸지 않으면 뒤처지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된다. 바꾸지 않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어렵다는 것을. 쇼펜하우어는 이 지점에서 삶이 성숙해진다고 보았다.
젊을 때는 가능성의 세계에 산다. 무엇이든 될 수 있고 무엇이든 바꿀 수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노년으로 갈수록 삶은 가능성보다 현실의 밀도가 높아진다. 선택지는 줄어들고 이미 지나온 길은 되돌릴 수 없다. 이때 사람은 두 갈래 중 하나를 선택한다. 계속 과거를 붙잡고 후회 속에 살거나 현재를 기준으로 다시 살아가거나. 쇼펜하우어는 후회를 가장 소모적인 감정으로 보았다. 후회는 이미 끝난 일을 다시 끌어와 현재를 잠식한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후회를 놓지 못한다. 왜냐하면 후회 속에는 아직 통제하고 있다는 착각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지금은 달라졌을 거라는 생각. 하지만 그는 단호했다. 이미 지나간 삶은 더 이상 수정 가능한 원고가 아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면 남은 시간은 계속 과거와 싸우게 된다. 그래서 그는 삶을 편집하려 하지 말고 교정하려고도 하지 말라고 했다. 대신 읽어 내려가라고 했다. 마음에 들지 않는 문장이 있어도 그 문장이 있었기 때문에 다음 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라고 했다. 이 태도는 삶을 미화하지 않지만 삶을 지속 가능하게 만든다. 노년에 접어든 사람들 중에는 유독 분노가 많은 이들이 있다. 세상에 대한 분노, 가족에 대한 분노, 자신에 대한 분노. 쇼펜하우어는 이 분노의 근원을 기대에서 찾았다. 기대는 젊을 때는 추진력이 되지만 늙어갈수록 짐이 된다. 더 이상 실현될 수 없는 기대를 붙잡고 있으면 현실은 언제나 모자라 보인다. 그때 분노가 생긴다. 분노는 힘이 남아있을 때만 가능한 감정이다. 쇼펜하우어는 그 힘을 다른 데 쓰라고 했다. 분노 대신 수용으로, 저항 대신 정리로. 삶이 정리되기 시작하면 기쁨의 기준도 달라진다. 예전에는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 기뻤다면 이제는 아무 일 없이 지나간 하루가 기쁘다. 몸이 크게 아프지 않았고 마음이 크게 흔들리지 않았고 괜한 말로 관계를 망치지 않은 하루. 이런 하루는 기억에 남지 않지만 삶을 유지시킨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지나치게 기억에 집착한다고 보았다. 기억에 남을 만한 순간, 의미 있는 장면, 남에게 보여줄 수 있는 이야기. 하지만 삶의 대부분은 그런 장면들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 대부분은 아무 일도 없는 시간이다. 그는 바로 그 아무 일도 없는 시간을 견디는 능력이 인생의 질을 결정한다고 보았다. 자극이 없다고 해서 불안해하지 않는 능력, 의미가 없다고 해서 스스로를 무가치하게 만들지 않는 능력. 이 능력은 연습 없이 생기지 않는다. 처음에는 조용한 시간이 불안하다. 이유 없이 마음이 가라앉고 괜히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다. 하지만 그 충동을 따라가지 않고 그대로 두면 마음은 조금씩 안정된다. 쇼펜하우어는 이 과정을 자신과 함께 머무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라고 보았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람은 타인에게서 덜 흔들린다. 결국 삶은 관계와의 거리 조절이기도 하다. 너무 멀어지면 고립되고 너무 가까워지면 소모된다. 쇼펜하우어는 이 균형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 그는 사람을 싫어해서 혼자 산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거리를 잘못 잡으면 자신을 잃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혼자를 선택했다. 그 선택은 극단이 아니라 자기 보존에 가까웠다. 삶을 이렇게 바라보면 외로움이라는 감정도 조금 달라진다. 외로움은 반드시 없애야 할 감정이 아니다. 때로는 방향을 알려주는 신호에 가깝다. 관계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돌아가야 할 시점이라는 신호. 쇼펜하우어는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았다. 그는 외로움을 달래려 하지 않고 외로움과 함께 머물렀다. 그러자 외로움은 점점 다른 이름으로 바뀌었다. 고독, 그리고 평온. 삶은 끝까지 우리를 만족시키지 않는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삶이 실패하는 것도 아니다. 쇼펜하우어는 만족을 목표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좌절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삶을 감당 가능한 상태로 유지했다. 그리고 그 유지가 쌓여 한 사람의 생을 이뤘다. 이 지점에서 삶은 더 이상 증명의 대상이 아니다. 설명할 필요도 정당화할 이유도 없다. 그냥 이렇게 흘러왔고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만 남는다.
쇼펜하우어는 그 상태를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것이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평온이라고 보았다. 삶은 결국 조용해지는 방향으로 흐른다. 그 흐름을 거스르지 않을 때 삶은 덜 아프다. 그리고 덜 아픈 삶은 생각보다 오래 지속된다. 삶이 조용해지는 방향으로 흐른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사람은 더 이상 인생을 밀어붙이지 않게 된다. 더 빨리 가야 할 이유도, 더 높이 올라야 할 의무도 사라진다. 대신 속도를 조절하게 된다. 몸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선까지. 쇼펜하우어가 말한 평온은 바로 이런 조절의 결과였다. 그는 삶에서 극적인 전환을 기대하지 않았다.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이 나아질 거라는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런 기대가 오히려 사람을 가장 깊이 실망시킨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신 그는 하루의 무게를 줄이는 데 집중했다. 오늘 하루를 넘길 수 있는가? 오늘의 감정을 감당할 수 있는가? 오늘의 생각이 과도하게 번지지 않았는가? 이 질문들만으로도 삶은 충분히 관리 가능해진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한다. 그래도 뭔가 남겨야 하지 않나. 의미라도 있어야 하지 않나.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의미를 강요하지 않았다. 그는 의미가 없어도 삶은 계속될 수 있다고 보았다. 오히려 의미에 집착할수록 삶은 더 버거워진다. 의미가 없는 날들을 실패처럼 느끼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삶의 대부분은 의미가 없는 날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인생의 대부분을 부정하며 살게 된다. 그래서 그는 말하지 않았지만 그의 삶 자체가 하나의 기준이 되었다. 의미가 없어도 버텨낸 하루, 특별하지 않아도 유지된 삶, 누구에게도 증명하지 않아도 괜찮았던 시간들. 그것들이 쌓여 한 사람의 생이 완성된다. 화려하지 않지만 무너지지 않은 생. 그는 인간이 끝까지 불완전한 존재로 남는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불완전함을 전제로 삼았다. 그래서 자신에게도 관대했다. 더 잘하지 못했다고 스스로를 몰아붙이지 않았고, 더 가지지 못했다고 자신을 실패자로 규정하지도 않았다. 이 관대함이 그를 오래 버티게 했다. 삶의 마지막에 가까워질수록 사람은 점점 말이 줄어든다. 설명하려는 욕구도, 설득하려는 의지도 사라진다. 쇼펜하우어 역시 그랬다. 그는 자신의 생각을 널리 알리기 위해 애쓰지 않았다. 알아주는 사람이 생기면 그걸로 충분했고, 없어도 괜찮았다. 이미 삶의 기준은 밖이 아니라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죽음은 조용했다. 특별한 장면도, 상징적인 말도 남기지 않았다. 다만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가 남았다. 크게 기대하지 않았고, 과도하게 애쓰지 않았고,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딜 줄 알았고, 삶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 태도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이 글을 듣는 사람의 삶은 아마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여전히 불안은 찾아오고 공허한 날도 생길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 이 감정들이 잘못된 신호가 아니라는 것, 삶이 실패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라는 것, 그저 삶이 원래 가진 리듬이라는 것. 쇼펜하우어는 삶을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았다. 대신 삶을 과대평가하지 말라고 했다. 기대를 줄이고, 감정을 관리하고,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는 것. 그 단순한 태도가 삶을 끝까지 데려간다. 그리고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그는 보았다. 아무 일 없이 지나간 하루, 큰 기쁨도 큰 상처도 없었던 시간, 설명할 필요 없이 조용히 마무리된 저녁. 그런 날들이 이어진다면 인생은 이미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